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한 발짝 한 발짝 정상적인 생활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도 상당히 긴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또 일본 전문가들이 우려했지만 일본에서 등장한 이 기시다 내각이 그래도 선거에서 많은 의석수는 아니지만 과반을 얻음으로써 기시다 내각의 앞으로의 정치에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이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을수록 미일 관계는 더욱 탄탄하게 흘러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베와 스가, 기시다로 이어지는 이 일본 우파 정부는 미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일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한미일 동맹도 순탄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변 단체 중에서도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2명의 학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관계연구원의 세계정치학연구소 부소장 유순과 그의 동료인 왕우동이 연구위원이죠. 이 왕우동이 바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즉 한미일 동맹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이 대만 침공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만 방어전에 무력을 보내는 것, 즉 군사적 개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군사력을 보내지 않으면, 즉 자기들이 직접 우리 국군을 보내진 않더라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스러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보고서를 냈던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결국은 미국 편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학자가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보고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는 만에 하나 일본과 미국, 즉 특히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최대 교역국인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못할 거다. 내년에 또 3월, 4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가 보수 정권이 될지라도,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을 쉽게 저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이 맞을지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동맹, 이 동맹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그렇게 결심할지는 그때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한국을 이번 금년에만도 왕이 외교부장이 2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까지 와서는 한국과 중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까지 우리를 추켜 세우고 갔습니다. 미국과 한미 동맹이지만,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전적으로 미국에가 붙지 말고 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달라는 그런 강력한 압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 약간 중국 쪽에 치우쳐져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한한령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을 제재하는 그런 행정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롯데마트가 중국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의 그 유통업체, 롯데마트가 모두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쫓겨나다시피 하고 모두 그대로 두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때가 바로 2015년도부터 2010년 초까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그건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중단거리 미사일, 우리 한국과 태평양을 겨누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한 그런 사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한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든 비자 제한을 하지 않고 지금도 받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비자는커녕 비즈니스 비자도 정말 내기가 힘들고, 심지어 여기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갈 때에도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암거리하는 정도로 심각한 한한령에 처해 있습니다.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정의용 장관이 이번 G20 정상회의 이태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해서 거기에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한한령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나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는 가져가면서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는 중국. 끌려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물론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한국 정세가 대만을 둘러싸고, 한때는 우리 한반도,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한반도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포커스,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아세아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모두 대만, 남중국해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차이나 미션 센터, 즉 코리아 미션 센터를 해체하고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반도 중심에서 이 중국, 대만 중심, 중국과 대만 문제로 그 미국의 초점, 포커스가 옮겨져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